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은 고생을 다 했던 남편은 40이 넘어가니 월 수입 1000을 찍게 되더군요. 남편의 사업장이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 남고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저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고 했고, 일이 많다고 했기에 이해했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놀래켜줄 작정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밥을 먹고 있더군요.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둘 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의 놀란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도 중이라는 것을요. 영미야. 남편의 떨리는 음성은 죄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후다닥 겉옷을 챙겨 나가는 여자의 모습도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걸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미안하다. 차라리 변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미안하다.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명을 듣고 싶었어요. 1년 전부터야. 그때부터 저 여자랑 남편은 뒷말을 흐리더군요. 바람핀 걸 들킨 남자들은 처음에는 잡아뗀다고 하던데 남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처음 만났어. 저 여자도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같이 밥을 먹게 됐고, 그러다가 계속 만났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 엄마, 헤어져. 주저리 말하던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우리 하윤이 명윤이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갈게. 그러니까 헤어져. 남편은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어? 나 저 여자랑 못 헤어져. 뭐라고? 저 여자 불쌍한 여자야. 저 여자가 불쌍해서 나 못 헤어져. 불쌍해? 유부남이랑 바람난 저 여자가 불쌍해? 저 여자 어릴 때부터 엄마 도박 때문에 고생했고 학교도 못 다니면서 그 도박비 저 여자가 다 갚았어.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폭력 써서 고생하다가 겨우 이혼했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나는 안 불쌍해? 당신 외도를 알아버린 나는 안 불쌍해? 당신은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잖아. 내가 생활비도 넉넉히 주고. 당신 전업주부로 살면서 고생한 적 없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덕에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산 건 맞습니다. 친정엄마가 살림이며 애들 둘 키우는데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서 편하게 산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기만 했을까요? 당신은 내가 생일 때 비싼 반지를 해줘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잖아. 근데 저 여자는 내가 붕어빵만 사줘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어린아이처럼 기뻐해. 고작 2,000원 붕어빵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기가 막힌 대답이더군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무엇보다 남편 말처럼 결혼 이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남편이 벌어주는 돈만큼 벌 자신도 없고요. 이혼해. 맘에 없는 말이지만 강하게 나가고 싶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자신이 없다. 남편의 모든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되더군요. 외도를 알아버린 나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하고 싶다니. 왜 이혼이 자신이 없어? 그 여자가 그렇게 불쌍하면 그 여자랑 살아. 나랑 이혼하고. 이혼남이 되는 것도 무섭고 무엇보다 엄마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 망설여져. 우리 엄마 나 하나 보고 산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슬퍼할 건 눈에 안 보여? 너, 나 사랑 안 하잖아. 뭐? 너 내가 주말에 안 올라가도 나 보고 싶어 한 적 없잖아. 그저 내가 돈만 붙여주면 너 만사 오케이였잖아.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으면 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제 가정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윤 엄마,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라. 내가 마음 좀 정리하고 서울 올라갈게. 남편은 제 멋대로 결정을 해버리더군요. 아니,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해. 그 여자 전화번호 줘. 그 여자 건드리지 마. 그 여자 불쌍한 여자라고. 불쌍하다는 말이 이렇게 역겨운 말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여자 전화번호 안 주면 나 지금 당장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 당신 바람났다고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당신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남편이 망설이더군요. 관절염으로 집 밖에도 못 나가는 불쌍한 당신 엄마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죽을 때까지. 그제야 남편이 여자의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내심 안도가 되더군요. 그 여자를 아무리 사랑한들 자기 엄마보다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순순히 커피숍에 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상간녀들은 하나같이 센 이미지에 악독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던데 이 상간녀는 여리여리하게 생긴 게 남편의 부성애를 자극할 만했습니다. 30대 후반 여자가 이리도 마를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더군요. 살이 찔 대로 찐 저와 비교가 되면서요. 내 남편하고 헤어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상혁 씨가 저랑 헤어지겠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자기 가정 안 버려요. 상혁 씨 선택이 그렇다면 저도 따를게요. 남편이 안 헤어지겠다고 하면 계속 만나겠다? 저도 헤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유부남을 만나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올해 초에 제가 상혁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혁 씨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흔들려서 다시 만나게 됐고요. 남편이 이 상간녀에게 매달리고 애원을 했다는 상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쪽 부모가 그쪽 이러고 사는 거 알아요? 모르시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차라리 이 여자처럼 저에게 부모가 없다면
남편이 저를 불쌍하게 봐줬을까요? 그래서 계속 만나시겠다?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상혁 씨가 저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상혁 씨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례를 했습니다. 예의 있는 여자인 것처럼 말이죠. 저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만나는 곳이 아니더군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연락을 준다던 남편은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어머니니 남편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주 주말 남편이 집에 오더군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없을 때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혼낸 듯 했습니다. 결혼 내내 효자인 남편이 너무 싫었는데 이럴 때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말 부부 청산하고 같이 살자. 사업 정리하고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우리 엄마도 서울에 있고. 그치만 예전만큼은 못 벌어. 못 벌면 얼마나 못 번다는 걸까요? 애들 학원비가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떨어져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같이 살게 되면 불편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애들도 몇 년 있으면 대학 가고 우리 품 떠나. 애들하고도 시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남편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 여자가 쓴 수많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쓴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도 해주었더군요. 그 여자에게 매달 용돈도 보내주었고요. 저랑 아이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요. 여자는 담담한 말투로 내 남편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슬픔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니 이것은 분명 저주였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밥맛을 잃었고 삶의 의욕도 잃었고 앞으로의 희망,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를 어색해하다가 점점 아빠와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관절염으로 잘 못 걸으시는 시어머니를 모셔왔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낮잠을 자러 들어가는 사이 과일을 깎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중심 잘 잡아라. 어차피 네 남편은 네 거야. 그 여자 천벌을 받았는지 폐암 사기란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구나. 손에서 사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 무릎이 안 좋아서 그 여자한테 내 집까지 오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내 집으로 왔더구나. 홍군형을 내줄 생각이었는데 상혁이랑 이미 헤어졌다면서 폐암이라고 하더구나. 이제 자기 죽는다고. 무슨 소리세요? 어느새 방에서 나온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유리가 폐암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굳게 입술을 다무셨습니다. 엄마가 유리를 왜 만났어요?
왜요? 어떻게 알고요?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디 초강지처 앞에서 딴 여자를 걱정해? 시어머니 말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옷을 걸쳐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윤 엄마, 유리 폐암 맞대. 몇 개월 안 남았대. 나 유리 살아있는 동안은 옆에 있어주고 싶다. 그래도 될까? 그렇게 해. 사실 울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내가 조강지처이니 내 옆에 있으라고 말입니다. 불쌍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저라고 말이에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돼. 생각해 볼게. 남편은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개월 뒤 여자는 죽었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요. 남편이 한 번도 바람난 적 없었다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요, 국을 한 숟갈 떠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군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휴지를 건네주더군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외도로 상처받은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남편은 말이 없더군요. 대답해. 나는 안 불쌍해? 네가 왜 불쌍해? 너한테는 든든한 부모도 있고 애들도 있잖아. 날 사랑하는 남편이 없잖아.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잖아. 남편은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불쌍해? 죽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미치겠어? 너 이러면 우리 같이 못 살아.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더군요. 아니, 대답해줘. 남의 남자 뺏은 여자가 지금도 불쌍해? 사는 동안 내내 고생만 하다가 폐암으로 죽은 여자야. 그런 여자가 너는 안 불쌍해? 너한테는 인류애라는 게 없어? 나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해. 너도 그 여자 살아온 히스토리를 들으면 너도 불쌍해서 며칠을 울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 여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너에게 미안해했어. 나한테 미안해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벌 받은 거라고 자기 탓을 했어.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 여자는 너무너무 고생만 하다가 죽은 여자야. 그러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에도 울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랑 17년을 살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끝까지 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제 바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혼하자. 제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줄 제 평생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윤 엄마, 이제 유리도 이 세상에 없어. 그만 질투하고 그냥 잊고 살자. 애들도 아직 어리고 엄마도 내가 너랑 같이 살길 원하고 너도 혼자 살기 무섭잖아. 그냥 우리 그냥 잊고 살자.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이없는 말만 짓거리더군요. 남편이
내가 외도를 해서 상처받은 네가 너무 가엾고 안쓰럽고 불쌍해. 죽은 유리보다 너가 더 불쌍해서 미쳐버리겠어. 미안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친정엄마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생각이 떠올라 택배 일도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도 잠을 들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요, 저는 남편이 불쌍하지 않아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불쌍하게 남편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불쌍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